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인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인기, 북한 밤하늘을 휘젓고 다녔다는 무인기, 북한 상공에서, 이 평양 상공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사라졌다는 그 무인기가 여기저기에서 참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무인기가 시민, 그러니까 탈북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대북 선전 전단을 배포하는 몇몇 탈북단체에서 하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은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 북한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는 그 무인기는 남한이 보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생긴 모양이나 항속거리나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남한에서 보낸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으로는 육사 43기 출신의 정보기관 관계자가 탈북자 단체를 앞세워서 이런 짓을 했다. 그런 제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북한이 평양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는 그 무인기 중에 하나를 격추시켜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요, 누가 봐도 남한에서 보낸 것이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모양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남한 군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북한 하늘을 뒤집어 놓았던 그 무인기는 윤석열이 보낸 것이 확인이 된 셈입니다. 사실로 드러난 거죠. 결국에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 검사 집단이 자신들의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풍 공작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 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됩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결국 계엄령 공작이었나, 윤석열이 보낸 무인기 사실로 드러났다입니다. 보고 계신 이 썸네일에서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은 북한이 오늘 공개한 자신들이 격추했다는, 그래서 평양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는 바로 그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요, 한국군이 쓰고 있는 무인기와 동일한 종류입니다. 저는 대한항공에서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스텔스 형상의 무인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군 드론 사령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찰용 드론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남한군이,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윤석열이 북한에 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윤석열이 보낸 무인기 사실로 드러났답니다. 자, 이 사진은 오늘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또한 북한의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공개한 드론의 사진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드론을 남한의 드론 사령부가 운용하는 기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히죠. 한국 군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장비되어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기종과 동일한 기종이라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이런 사진도 같이 공개합니다. 이 사진은 무인기가 추락해서 북한 산속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 사진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수거된 직후의 모습입니다.
날개 일부가 파손됐지만 거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호라든지 소속이 어디인지라는 그런 부분은 모두 지워져 있지만 이 도색부터 군용기라는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민수용 드론은 이런 색깔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 쓰는 소위 말하는 동구권에서 쓰는 드론 도색과도 다릅니다. 동구권에서 쓰는 드론은 하늘색을 주로 쓰고요. 우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 등에서 쓰는 이 항공기, 군용기 색깔은 이렇게 회색을 씁니다. 도색 자체가 군용 드론기 도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인기는 과연 어디서 보낸 거냐? 자, 북한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2023년 작년이죠. 국군의 날 행사 때 서울 길거리에서 포착된 소형 원거리 정찰용 드론입니다. 이 드론과 북한이 공개한 드론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동일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심지어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이 모습까지, 꼬리 부분에 무슨 이게 추진 장치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 꼬리 부분에 추진 장치까지 닮았습니다. 이거는 남한군, 한국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사진입니다. 기가 차죠. 남한에서 보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이 드론은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국군의 날 행사 때 실제로 공개가 됐던 바로 그 기종과 동일합니다.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로서 확인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보시다시피 북한 평양 상공을 헤집어 놓았던 드론은 남한에서 보낸 것이 확실합니다. 보셨다시피 한국군 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입니다. 모양은 일치합니다. 이런 드론은요,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수용으로는 사용된 흔적이 없습니다. 도색부터 기종의 외형까지 모든 부분이 동일합니다. 한국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용 드론이 확실합니다. 결국에 남한의 군부, 한국 군부가 북한에 보냈다. 북한의 밤하늘을 헤집고 북한에 유인물을 뿌리기 위해서, 아니 사실상 도발을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합참의 태도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참은 최초에는 보낸 적이 없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아니면 아니지, 보낸 적이 없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확인해 줄 수 없다니. 그 갑자기 바뀐 태도를 보면서 매우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일일이 상대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식의 말이 나옵니다. 전형적으로 이 적폐 정권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들통났을 때 흔히 쓰는 화법입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북한 밤하늘의 무인기는 한국군이 보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다면 북한에 이 무인기를 보낸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반발을 해서 보복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유인물은 대북 단체들, 그러니까 북한에 유인물을 풍선에 실어서 보냈던 그 대북 단체들, 그들이 쓰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남한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의 평양을 찍고 돌아오려면 항속거리가 300k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민수용 드론은 없다. 따라서 성능상으로 보더라도 남한 군용인 것이 한국군에서 쓰고 있는 군용 드론이라는 것이 확신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말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과는 좀 달라진 것은 저는 전익기 형태의 삼각형, 그러니까 가오리 X라고 불리는 현재 한국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종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종과는 다른 기종인 것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현재 한국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드론이라는 점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북한에 이런 드론 같은 걸 보냈을까요? 그걸 보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계엄령 공작, 또 한 가지는 북풍 공작. 둘 다 남한 정치에서 우리 남한의 정치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처해 있는 위기를 북풍 공작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이 평양 상공을 헤집고 다녔다면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복에 나설 겁니다. 근데 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결국에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긴장 고조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일찌감치 나와 있었습니다. 즉 북한에 드론을 보낸 이유는 위기에 찬 윤석열 정부를 살려내기 위한 일종의 북풍 공작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합참에서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겠다, 입을 다물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이 한국군에서 사용 중인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합동참모본은 부인하고 나섰다. 합참은 일방적 주장에 대해 확인해 줄 가치가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남한군, 한국군에서 쓰고 있는 드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 이 말은 할 말이 없다, 변명할 거리가 없다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얄팍한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죠. 국내적으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 이하로, 그러니까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10%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 20%대가 깨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지지율이 추락한 것도 드물고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드문 사례입니다. 이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필요로 했던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이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북한의 무력 도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은 아마도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부에 불만이 있을 때는 관심을 외부로 돌려야 한다. 그 얘기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만약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촛불 집회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겁니다. 설령 촛불 집회를 억지로 연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은 아마 계엄령,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동원해서 이 촛불 집회를 짓밟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촛불 집회와 민주당을 연관시키면서 민주당
당 자체를 작살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적어도 북한 밤하늘에서 발견되었다는, 그래서 북한 공군에 의해서 격추되었다는 그 드론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한국군에서 사용 중인 겁니다. 한국군 드론 사령부에서 운영 중인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 그 기종과 아주 동일한, 거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기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의도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상공을 일부러 정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기에는, 정찰을 할 건데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와야지 거기에 유물을 왜 뿌립니까? 나 여기 왔네 라고 일부러 드러내놓은 거잖아요. 결국에 그것은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기를 바랬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격추가 됐다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격추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을 각오하고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검사들로 만들어진 정권이 이제 전쟁에 미친 몇몇 군부 또라이들에 의해서 망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정권은 검찰이 세우고 군대가 조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정권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겁니다. 북한으로서도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왔다 나간 것도 아니고 유인물을 뿌리고 사라졌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한국군이 북한 군부에 뺨을 한 대 올려 붙인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하려고 들 거예요. 그 보복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북한군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죠. 북한군 특수부대, 폭풍 11군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특수부대가 12,000명씩이나 러시아에 파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폭풍 11군단, 이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전사 같은 조직입니다. 이 특전사 같은 조직인 폭풍 11군단은 총 보유 여단수가 5개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병력은 총 3만 명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10개의 여단에 총 3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가 지금 폭풍 11군단에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서 15,000명, 12,0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미국은 지금 깜짝 놀란 상태고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갈라치기 외교, 편가르기 외교가 이렇게 대형 참사를 초래했다라고 비판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많은 군사적 지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세현 장관 같은 경우에 북한은 아마 군인 15,000명을 파견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벌러 갔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도 돈 벌러 갈 가능성이 제일 커요.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너무 날아가가지고 전쟁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 북한의 이 우크라이나 파병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지금 시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 한반도의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드론 보내는 바람에, 무인기 보내는 바람에 북한이 안 그래도 씩씩거리고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발견됐다는 소식. 이 소식은 전 세계가 한반도를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한 발 한 발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자칫 삐끗하면은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기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어떻게든 간에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뭐라고 했느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라고 사실 북한에 대고 경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북한이 한국군에 대해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다시 한번 경고를 날린 거예요. 아주 거친 언사를 한 거죠. 사실상 섣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든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섭이라는 게 그거죠. 지푸라기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불에 잘 타는 뭐 그런 나뭇잎 같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등짐에 가득 지고 불 속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곧바로 옮겨 붙겠죠. 즉 죽으러 뛰어든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태가 대단히 심각한 것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간에 승리로 이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어도 장기간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북한군이 참전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시점이 참 기묘해요. 미국의 대선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은 전쟁을 결정하기가 어렵죠.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이 안 되죠.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해리스로 결정이 됐고요. 바이든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쟁을 선포할 수는 없겠죠. 결국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국의 이 취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 하자면 만약에 민주당의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이 북폭을 시작할 수도 있다. 북한을 공습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하노이 회담과 같은 빅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폭이 되든 하노이 회담이 재개되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윤석열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윤석열식 대응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만 대화 테이블에서 밀려나고 나중에 사안이 다 끝났을 때 성과 분배, 과실 분배를 할 때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위기, 모든 위험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짊어졌는데 이익은 다른 애들이 챙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할 때는 대통령의 대응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쟁이 날 수도 극적인 평화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은 뭐를 했다고요?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선전포고 같은 소리를 합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 아니, 어떻게 대응할 건데 북한이 파병한 데는 딴 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예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다가 파병을 하려고? 자,
윤석열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겠다라는 헛소리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탄약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래서 생긴 사안인데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들어가서 한술 더 떠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예, 러시아가 북한을 이용해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게 유도하는 겁니다. 온 국민이 전쟁의 참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최악의 선택인 거죠.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괜히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네 어쩌네 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러시아가 발끈해서 북한의 손을 내밀게 된 것이고 북한은 그 손을 덥석 잡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혹은 북한군의 이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재건 운운하면서 그 짓거리만 안 했어도 이 상황이 안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운운했다가 결국에 우리는 피방만 본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제 언제 하게 될까요? 몰라요, 이제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국은 철저히 소외가 될 겁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은 현재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곳은 대부분 현재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면 결국 누가 재건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특수는 누가 얻겠습니까? 네, 북한이 얻는 거죠. 우리는 줄 잘못 서서 손가락만 쪽쪽 빠는 상황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딱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요? 또라이지요, 또라이.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온 얘기였고 올해 초에도 북한군 선발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쯤에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지역에 집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벌써 1년 이상 된 얘기를 갑자기 새로운 사실인 양,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양 다 공개하는 것도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이 상황 모르지 않았어요. 국정원 이 상황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딱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가 들킨 그 시점에 맞춰서 공개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긴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라든지 또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되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공개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앞뒤 전후 사정을 살펴본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부러 전쟁이 일어나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까요?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불만을 외부의 적을 통해서 해소하겠다는 꼼수인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둔다면 윤석열은 조만간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정말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 전쟁이 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일본과 무슨 군사 협력을 하네 어쩌네 하는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에 미쳐버린 거죠. 전쟁광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게 전쟁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마치 3살박이 아이한테 총을 건네준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3살박이 아이가 쥐고 있는 총은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총은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정말 애 같은 또라이가 나라를,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